한 주간의 스포츠계 이슈를 진단해보는 클릭 스포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3년 2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17일이죠. 강원도의회가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올림픽을 반납하겠다, 이런 성명서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 원정 2연전을 마친 축구 대표팀도 귀국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예. 들고 평창 하면서 이렇게 다들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세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세울인데 평창. 이렇게 평창 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강원도의회에서 올림픽 반납하겠다. 어떻게 된 일이죠? 결국에는 예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강원도의회가 이 성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강원도가 돈이 없다. 정부가 더 지원해주지 않으면 올림픽 반납까지도 불사하지 않겠다. 네. 올림픽 못 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재정 파탄까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거든요. 돈은 없는데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 성명서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 횡계리에 짓게 된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중앙정부 문체부에서는 강릉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개폐회식장으로 사용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강원도 쪽에서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횡계리에 짓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횡계리에 짓게 되는 개폐회식장을 50대 50의 예산으로 분담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부 지원이 너무 적다, 더 지원해달라라는 얘기죠. 네, 반반씩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도 왜 불만을 갖는 거죠? 뭐 앞서 최동호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이제 특별법에 의하면 신축하는 경기장의 중앙정부가 75%, 그다음에 강원도가 이제 25%를 이제 분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 개폐식 예산을 50%씩 반반씩 이제 부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체부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 횡계리가 지금 인구가 4,000명에 불과한데 여기에 무려 1,300억 원을 들여서 신축 이제 개폐유식 경기장을 짓자는 건데 사실 개폐유식장은 경기가 열리지 않고 개회식과 폐회식만 열립니다. 이 두 행사를 위해 1,40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이제 문체부의 생각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을 75% 대신 50%로 줄여서 도와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자는 입장인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50%에서 75%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생성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김 기자 말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개폐회식 4시간여 정도, 6시간여 정도 이 정도 행사를 위해서 1,400원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하면 훨씬 예산도 줄 테고 이럴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건지 강원도 측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속 세면 개발 이익을 누리자는 얘기겠죠. 근데 지난주에 강원도 의회의 이기찬 경제건설위원장이 뭐 라디오 방송국과의 그 인터뷰에서 IOC가 딱 집어서 이 횡계리를 개폐식장에 지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OC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이 개최 도시, 개최 국가의 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연하게 이 경기장 변경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이 입장이었었고요. 또 실제로 지난 9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개폐식장을 강릉으로 이전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문체부는 이미 IOC하고 강릉 이전에 대해서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원도의 책임 있는 자리에 앉으신 분이 공공연히 방송에 나와서 IOC가 지시하니까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횡계리 개폐식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부에 무조건 지원을 더 확대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또 보는 거죠. 네, 이 IOC의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8일이었죠.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발표했는데 이게 개최 도시를 뭔가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맞습니다. 내용이라고요. 사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워낙 어마어마한 이제 빅 이벤트다 보니까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최 도시나 개최 국가들의 부담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여론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발맞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젠다 2020을 발표했는데 크게 골자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개 국가가 올림픽을 동시에 개최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도시가 현재는 이제 1개 도시에서만 열리고 있는데 2개 이상의 도시에서 분산 개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이 이면에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도시에 집중이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2개 도시에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걸 이제 발표하게 된 건데요. 결국 뭐 최근 이제 추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장 자체 비용 대부분의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는 건설 비용에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그러니까 가건물 형식의 경기장을 지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오슬로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오슬로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유치 신청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철회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 투표를 해서 비용 부담이 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익이 많지 않다. 결국 철회를 하자.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빅 이벤트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비용 부담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강한 추세입니다. 네, 뭐 김 기자 그 말한 것처럼 이제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쓰고 나서 네. 이제 부수고 나서 다시 쓸 수 맞습니다. 있는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을 예. 위한 그런 그 올림픽을 치르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이제 뭐 그 개폐회 식장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그 김재현 기자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죠. 근데 일본은 IOC하고 먼저 제안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뭐냐면은 경기장을 애초 계획대로 지으니까 부담이 너무 된다. 그래서 좀 이번에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해서 동의를 구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도 IOC도 이런 방향으로 경제적인 부담, 환경 파괴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평창에서만큼은 더 짓고 더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IOC가 지난 18일에 이 분산 개최까지 허용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당연히 IOC와 협상해가지고 부담을 줄인 쪽으로 가지 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강원도의회 의장단과 강원도지사는 분산 개최 평창에서는 없다라고 지난 또 18일 때 못 받기도 했습니다. 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단 한 가지 이 중앙정부의 강원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먼저 강원도 쪽에서 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을 제시를 해야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축구 대표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르단과 이란 중도 2연전 네. 마쳤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이 공격 자원에 대안이 없다. 그래서 네. 고민을 비췄거든요. 사실 뭐 현실적인 얘기였는데요. 지금 그 슈틸리케 감독 취임 이후 4차례 이제 평가전을 가졌는데 크게 보면 이제 공격 전술만 놓고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전방에 타겟형 스트라이커를 놓는 전술과 두 번째는 이제 제로톱이라고 해서 2선 공격진의 침투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타겟형의 경우는 사실 이동국 선수나 김신욱 선수를 선호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부상 중이고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는 사실상 좀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동 2연전에서도 그 이제 박주영 선수를 이제 복귀시키면서 타겟형 전술을 점검을 했는데 뭐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제로톱이든 타겟형이든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와 김진욱 선수의 어떤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공격 자원에 대안이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결국 뭐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주영, 윤석영, 구자철 세 선수는 아직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다.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 속에 결국 슈틸리케 감독이 현재 그 공격 자원이 없다라는 대안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그 축구에서 중요한 게 결국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골을 넣고 이겨야지만이 또 저희가 아시안컵 이번에 또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뭐 그런 그 국민적인 그런 관심과 주목도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 자원에 대안이 없다는 문제 심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그런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감독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앞서도 김정희 기자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국 선수, 김신욱 선수는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고요. 기대했던 박주영, 구자철 선수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전방 공격수는 아니지만 측면 공격수 있는 손흥민 선수는 오늘도 이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골을 넣을 정도로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톱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선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 축구가 갖고 있는 선수 자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구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한 전술은 무엇인가?
이제 이 슈틸리케 감독이 갖고 있는 축구에 우리 선수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특성을 파악해서 여기에 맞는 전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이 브라질 월드컵 때에도 뭐 최근에 이 세계 축구계를 흔들었던 이거 일자 4백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시 이제 역작용으로 3백이 나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다양한 전술의 시험이 이루어졌거든요. 각기 자기 나라의 선수들의 특성을 살리는 폼에서 구축했는데 이 작업을 슈틸리케 감독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을 봤을 때 슈틸리케 감독은 여태까지 축구 인생 중에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유연한 감독이었거든요. 아마 이 대한민국 축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수 자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원톱짜리 초전방 공격수를 박아놓고서 여기를 누구를 자꾸 넣어야 되냐.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가 끝까지 여기에 매달려고 시험하다가 실패했다고 봅니다. 선수들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네. 아시안컵 최종 명단 언제쯤 발표가 되는 일단 건가요? 최종 엔트리 마감은 다음 달 30일이고요. 아마도 이제 빠르면 뭐 다음 달 중순, 늦으면 다음 달 하순 전에는 아마도 슈틸리케 감독이 이름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23명이 이제 이름을 올릴 예정인데 지금까지 이제 네이처럴 평가전에서 모두 30명의 대표팀에 이제 발탁이 됐는데 이 가운데 포항의 김승대 선수를 제외하면 29명이 1분 이상 경기를 뛰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지금까지 뛰지 않은 선수 가운데 깜짝 발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결국 최종 명단 후보는 현재 28명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남은 기간 뭐 선수들의 경기력을 지켜보면서 23명을 추리기 위해서는 3명 정도를 출연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그리고 스포츠부 김재훈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